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교옥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 바로 척추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허리의 통증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들이 꽤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허리 통증이 굉장히 다양한 이런 원인으로서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만성화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원인들이 허리의 통증을 만드는지, 그리고 또 대표적인 질환인 디스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 특히 허리는 많이 사용하는 만큼 탈이 많은 부위이기도 하다. 척추 질환은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척추 질환 환자가 약 860만 명으로 집계됐다. 척추 질환이 노화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고령화도 환자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젊은 환자도 많아지는 추세다. 예전에는 허리 통증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만 생긴다고 생각을 했고, 협착증이나 이런 다리 저림 증상들, 이런 보행 장애들도 나이 드신 분들만 생긴다고 한다면은 요 근래에는 30대 혹은 학생들도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다리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원인들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저희가 핸드폰을 지속적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 올바른 자세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목 부위, 경추부라고 하는 목 부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거북목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디스크 손상을 받으면서 팔 저림이나 이런 게 유발이 될 수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책상에 앉다 보니까 우리가 8시간 이상 정도를 앉다 보면은 하중에 몇 배 이상의 어떤 허리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오실 수 있고, 또 많은 직장인 분들도 장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의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 관련된 질병의 발생률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증상이다 보니 일부에서는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기도 하는 허리 통증.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신경이 눌려 마비가 있거나 사고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신경외과 척추 관련에 있어서 반드시 치료가 꼭 필요한 3가지가 있는데요. 환자분이 6개월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비가 생겼을 때, 다리에 마비가 생겼다던가 팔에 마비가 생겨서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대소변에 장애가 와서 이 대소변 장애가 증상이 지속이 될 때, 그런 경우에 이 3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이나 시술이 특히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나 낙상부터 잘못된 생활 습관까지 천천히 걸어보시면 되고,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돼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허리 통증 때문에 정상 상태로의 회복은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 적절한 치료, 그러니까 필요한 시술이 있으면 시술을 하고 수술이 있으면 수술을 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환자한테 맞는 치료를 찾아서 저희가 선택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치료를 찾았을 때 환자분들의 예후와 만족도가 꼭 수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운동과 바른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 적절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허리 통증.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신경외과 전문 박경덕 과장과 함께 허리 통증과 디스크에 대해 알아본다. 네, 저도 하루 종일 좀 구부정한 자세, 또 불량한 자세로 있다 보면 꼭 그렇게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좌식 생활을 주로 하는 현대인들에게 허리 통증은 정말 일반적으로 다 느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통증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박경덕 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진료하시다 보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병원에 내원을 해주시는데요. 네. 예전에는 중년 이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다면은 최근에는 10대에서 30대 많은 다양한 연령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거거든요. 허리 통증의 빈도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10명 중에 8명은 허리 통증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허리 통증을 방치를 하게 되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이상 우리가 허리가 아픈 것을 만성 허리 통증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오래된 허리 통증을 겪는 환자는 10명에서 한 2~3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만성 허리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10명 중에 2~3명이면 이제 꽤 많은 비율인데요. 네. 먼저 이제 우리가 허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척추에서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네. 척추는 원래 여러 부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과 그리고 등과 허리로 이루어져 있고 목뼈는 우리가 어려운 얘기로 경추라고 하고 등뼈는 흉추 그리고 허리뼈는 요추라 얘기하고 꼬리뼈는 천추 미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개 목뼈는 우리가 7개의 뼈로 돼 있고 등뼈는 12개 그리고 허리뼈는 5개로 돼 있는데 간혹 가다가 허리 기신 분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 척추뼈가 허리뼈가 6개이신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흔히들 많이 시행하는 MRI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를 척추뼈라고 하고 그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이렇게 하얗게 생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 뒤쪽에 있는 하얗고 까맣게 생긴 이렇게 쭉 내려가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신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옆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신경이 나가는 입구가 되고 한마디로 출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를 보시면 이 앞쪽에 있는 동그랗게 생긴 것을 디스크, 이렇게 동그랗게 하얗게 생긴 것이 신경,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틈이 보이고 이 위아래로 생긴 뼈처럼 생긴 모양이 여기를 우리가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편으로 우리가 근육과 인대 이런 것 등등으로 허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사진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어느 네.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네.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사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맨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까맣게 보이는 이 허리 근육이 네. 우리가 수축을 많이 한다던가 이 근육이 긴장이 됐었을 때 혹은 뭐 교통사고나 이런 등등의 어떤 외상으로 타박상을 입었을 때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통증이 허리 통증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관절들이 느슨하게 되고 그 느슨해지는 걸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또 생길 수 있고요. 흔히들 많이 아시는 이 앞에 있는 동그랗게 생긴 디스크가 우리가 변성이 된다던가 파열이 된다던가 해서 또 허리를 아플 수가 있는 거고 맨 그 왼쪽에 있는 사진 네모나게 생긴 이 뼈에도 우리가 종양 같은 게 자라서 우리가 척추 종양이 생긴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허리랑 등에 대해서 통증이 있어서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던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환자들이 이제 속이 안 좋다던가 혹은 가슴이 문제가 생겼었을 때 가슴이나 배가 안 좋아도 등이나 허리 쪽으로 통증이 올 수 있고 우리는 이런 것을 보통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어디가 아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허리는 네. 통증이 좀 느껴지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눕거든요. 네네. 뭔가 이제 좀 통증이 경감되는 느낌도 있고 네네. 제가 이제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예, 아주 잘 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신 분들 많지만 네. 그중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젊으신 분들도 119 타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허리 통증이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많은 원인이 우리가 근육이 많이 뭉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통증의 대개 원인들이 우리가 염증이 있고 그런 염증 때문에 생기는 어떤 원인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우리가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 등을 복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물리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물리치료를 한두 번 정도 했을 때 효과가 별로 없다. 이거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2주에서 3주 정도를 꾸준히 이제 지속을 하셨을 때 그때 치료의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만약에 통증이 심해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리에다 주사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약을 먹으면 바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네네.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 3주 정도는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받으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통증 부위나 통증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이제 주사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런 통증들이 주사를 맞으면 좀 네. 많이 줄어드나요? 네, 일단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주사 치료도 어떤 적절한 증상에 따라서 놓아야지 효과가 더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환자분들은 집에 있을 때 내가 허리가 아픈지 단순히 내가 허리만 아프다 혹은 다리로 어떤 뻗치는 통증이 있다 아니면은 앉았다 일어날 때 혹은 뭐 자세를 틀 때 네. 그렇게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달라지는 경우를 이제 각인을 하고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어떤 통증의 양상을 병원에 가셔서 얘기를 잘 해주셔야지 내가 어떤 주사를 놓느냐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병원에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다음 사진 보시면 현재 많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 주사 치료에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신경근 차단술과 그리고 관절 안에 주사를 하는 관절 내의 주사,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그 부위에 주사를 하는 유발점 주사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내가 허리도 아프지만 다리가 저리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통 이 첫 번째에 보이는 신경근 차단술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관절이 아플 때도 우리가 관절 내에 주사를 하시는데 네. 여기서 잠깐 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요즘에 흔히들 많이 하는 증식 치료 혹은 플루로 치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 나이가 들면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관절에 대한 어떤 인대나 근육 같은 것들이 손상을 받게 되고 네. 요걸로 인해서 통증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고농도의 포도당을 계속 주입을 하게 되고 그 주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인대나 근막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이론으로 보통 프롤로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손에 이제 손을 많이 쓰면은 근육에 굳은 살 생기는 것처럼 그렇죠. 요 부위를 계속 자극을 해서 느슨해진 관절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단순히 허리만 아프다 하는 네. 경우에는 그 통증이 유발되는 부위에다가 주사를 놓는 그런 유발점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허리만 아픈 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그 대다수는 허리만 아프다 이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식을 좀 취하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하고 하면 증상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요 세 가지 정도는 그래도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첫 번째는 내가 다리에 감각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균형 잡기 힘들고 그리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소변이 좀 보기가 어렵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대소변이 좀 과하게 나온다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신경이 눌려 있다던가 혹은 신경에 병이 생겼다던가 하는 그런 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을 방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영구적인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던 세 가지 증상을 기억을 하셨다가 병원에 가셔서 진찰 받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떤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는 디스크다. 네. 내가 허리 안 좋다면 무조건 디스크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사실 허리는 이제 좀 어려운 용어를 말씀드리겠지만 한 9가지 정도의 어떤 병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병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원인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건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디스크 병이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두 번째는 척추뼈가 좀 앞으로 나가 있는 척추 전이증,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척추 협착증이랑 그리고 말 그대로 척추 이렇게 분리돼 있는 척추 분리증, 그리고 척추뼈에 우리가 이제 암이나 이런 게 전이를 해가지고 뼈 안에도 이제 덩어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척추체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균이 돌아다니다가 뼈를 감염을 시키는 척추 감염이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생기는 척추 손상,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은 척추에도 이제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그 혈관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중장년층 이후에 여성분들한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 등의 질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표현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앞에서도 이제 척추 구조를 설명해 주시면서 네네. 디스크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예, 맞습니다. 네, 맞죠? 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추간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스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구조물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조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디스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수액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은 섬유윤이라고 우리가 이제 고무처럼 생긴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고무처럼 생긴 부위가 안에 있는 부드러운 어떤 조직을 감싸서 이게 새지 않게끔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디스크 밖에 있는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앞에 있는 이 디스크와 뒤쪽에 있는 뼈 사이에 여기에 보시는 가운데 부위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하얀 부분에. 네, 맞습니다. 근데 신경이 아주 약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로 신경을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이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부위처럼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신경에서 다리로 나가는 신경이 분지돼서 이 파란색을 통로를 거쳐서 신경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처럼 이 디스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척추 질환이 아니라 정상적인 구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추간판 탈출증, 이제 그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나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에 생기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고 허리 아픈 걸 요통이라 그러는데, 요통이 생길 수 있지만은 병이 이제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디스크 구조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다리로 나가는 신경을 눌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가 저린 하지 방사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다리의 감각이 떨어지는 하지 감각이나 아니면은 힘이 빠지는 하지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매우 심하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대소변 장애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심각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환자분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 뼈랑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까맣게 생긴 부위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내려오는 부위가 우리가 신경이라 그랬는데, 요게 이제 디스크가 막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옆에 사진을 보셔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위가 뒤쪽에 있는 신경을 완전히 눌러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지에 마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신경을 건드리게 되니까 우리가 네네.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네. 조금 더 이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사진을 보실게요.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섬유윤이라고 했던 아까 전에 고무처럼 생긴 부위가 끊어지게 되면은 안에 있는 이렇게 팝콘처럼 생긴 수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밀려 나오기 때문에 다리로 내려가는 이 신경을 심하게 누르게 되고요. 이 옆에서 MRI 찍은 사진을 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아까 전에 심한 디스크 사진도 보여드렸고 방금 전에 사진도 보여드렸지만은 사진과 환자분의 증상이 꼭 일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 증상과 사진이 일치를 하는지, 그 일치를 했었을 때 어떤 치료를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질환과 또 구별해야 될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이 두 질환이 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네네. 협착증,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협착증도 비슷한 질환인데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린다던가 허리가 아프다던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착증에 대해서 뭔지 좀 더 알아보신다면 좀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협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좁아졌다는 뜻인데, 그렇죠. 네, 뭐가 좁아졌냐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협착증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의 과정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협착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사진을 보면서 협착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여기에 보이는 이 디스크가 변성이 오게 되고, 변성이 생기면은 우리가 척추뼈, 이 뼈랑 뼈 사이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서 신경이 나가는 이 구멍이 좁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 녹색에 지금 나오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위를 뒤쪽에 있는 관절이다. 그래서 이게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네. 이거는 쉽게 위쪽에 있는 뼈와 아래쪽에 있는 뼈를 이어주는 이음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디스크가 힘을 못 쓰니까 힘을 못 쓰는 디스크에 대한 어떤 보상작용으로 이 관절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손가락에 소리를 많이 내면 손가락 관절이 굵어지는 것처럼 네. 관절 자체도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관절이 굵어지게 되고, 이것을 이제 비후라고 얘기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관절이 비후가 되고 앞쪽에 있는 디스크도 뒤로 밀려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분 그 MRI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선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경 구멍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신경 구멍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얘기를 하는데, 이 옆에 MRI 사진은 우리가 신경 구멍을 통해서 다리로 이제 신경이 나가는 신경공이라고 하는 부위거든요. 근데 이 부위는 여기 디스크 때문에 다른 부위는 이렇게 동그랗게 신경이 보이지만 여기는 어느 게 신경인지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신경이 눌려 있는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아래 이제 두 사진은, 옆에 있는 사진은 20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의 협착증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경 구멍이 잘 보이고, 이 디스크와 뼈 사이에 신경 지나가는 길이 잘 보인다고 한다면, 우측에 있는 나이 드신 분의 MRI 사진은 이 디스크도 우리가 호빵을 누르듯이 좀 퍼져 있는 양상이고, 네. 뒤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도 우리가 두꺼워져 있으면서 앞에 있는 인대도 두꺼워져서 옆에 보이는 이 동그란 신경이 여기는 잘 보이지 않고 눌려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퇴행성 병변이니까 이제 네. 확연히 비교가 되는데요. 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했을 때 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추간판 탈출증과는 좀 구별이 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길을 가다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허리를 두들기고 간다던가 아니면 다리를 때리고 간다던가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좁아져 있는 경우, 그리고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다리로 신경이 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오래 걷기가 힘들고 또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파행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파행증은 협착증이 있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양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던가, 혹은 앉거나 구부리면 편해지는데 허리를 피게 되면 통증이 악화가 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 네. 겨울이나 이럴 때 기온이 차가울 때는 또 다리가 시리고 불편하지만 따뜻한 기온에서는 조금 더 증상이 완화가 되고, 오히려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산을 올라갈 때 좀 더 편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게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뭐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치료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 그랬을 때는 아까 전에 이제 좀 쉬고, 우리가 쉬다 보면은 좀 안정을 취하다 보면 통증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협착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단기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간이 짧게 치료를 했었을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협착증 증상 관련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이유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통증이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하고 있는 운동 같은 걸 좀 중단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약을 드신다던가 혹은 물리치료를 한다던가 우리가 혹은 이제 신경에 지나가는 길을 좀 넓혀주는 그런 견인 치료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과는 다르게 급하게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3달 이상 꾸준히 좀 보존적인 치료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이제 도움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수술 시술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또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주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치료들로 좀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 네.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허리 통증이 이제 지속이 되는 것을 만성 허리 통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나 아니면 다리로 우리가 신경이 나가는 경우에 그 신경이 심하게 압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마비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말씀드렸던 치료로는 호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전반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처음에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해보고 되지 않으면은 그래도 통증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신경 차단술이랑 견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디스크 내에 우리가 고주파열 시술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3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법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현미경을 이용해서 신경을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그런 확장술, 혹은 우리가 디스크를 대체하는 디스크 대체 수술이나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쇠를 박는 수술인 척추 유압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허리에 관해서는 특히나 뭐 시술이나 뭐 수술은 특히나 절대 받으면 안 네, 된다. 맞습니다. 네. 운동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꼭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네. 분들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사실 지금 말씀드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전문 시험 공부하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형광펜으로 크게 표시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로 이제 증상 호전이 되지만은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꼭 3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저린 게 우리가 이제 치료를 했지만 6주에서 3개월 이상 치료를 했지만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일상생활하기 힘들다.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다리에 감각이 떨어진다던가 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 혹은 대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런 등등의 신경학적인 결손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외상을 당했다던가 혹은 노화가 되면서 뼈가 어긋나서 척추가 불안정성이 생겼을 경우에 이 3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시술이나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시술, 수술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3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환자분들의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보면서 이 환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가 됐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오른쪽 다리가 계속 저리고 발바닥까지 저린 증상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쯤면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화장실을 갈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고 힘 빠지고 막 이런 증상이 계속 됐었거든요. 아픔도 좀 통증도 심하고. 네, 지금 이제 만나본 환자분께서는 다리가 너무 저렸다 표현을 해주셨고, 뭐 네네. 화장실에 이제 기어서 갈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굉장히 통증이 심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도 굉장히 통증이 심하셨고요. 이게 통증이 심한 원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 환자분은 사실 이제 협착증의 어떤 사진인데요. 협착증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환자분의 증례를 통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어떤 신경을 눌러서 이 신경의 색깔이 까맣게 변성이 될 정도로 신경이 심하게 누르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관절에 이렇게 관절에도 물집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집이 생겨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신경의 길을 완전히 누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처음에 내원했을 때부터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지만은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저희가 3개월 이상 또 계속 주사 치료도 하고 했지만 호전이 되지 않아서 저희 본원에서 시술을 받았던 분이고요. 시술은 내시경으로 병변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저기 나와 있는 그 관절의 물집을 제거를 하고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일부 감압을 시켜줘서 환자분이 현재는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많이 호전이 되고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추가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이제 다음 환자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환자가 이제 질환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고 하면 이번에 만나볼 환자는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였는지 들어볼까요? 외발 구르마를 가지고서 내려오다가 싣고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비가 왔기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그냥 한 질반 그러니까 한 1m 50cm 정도 이런 데로 다녀 돌은 그냥 우북하늘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다 찍고 전부 하다 보니까 뭐 목이 여기가 나갔다 목이 나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되는 뭐 고개를 맘대로 못 들었지요 뭐. 아예? 예, 아예 그냥 그냥 꼿꼿하게 그냥 이렇게 서서 하는데도 자꾸 넘어가려고 하고 거기 비틀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지금 영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셔서 다행인데 네네. 경추골절이라고 하면 진짜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경추라는 부위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셔서 오신 분이거든요. 네. 우선은 응급실에 내원하셨을 때 당시 사진을 보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응급실에서 찍었던 CT 사진인데요. 이 뒤쪽에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은 이게 목 뒤에 만져진 뼈처럼 이 뒤에 뼈들이 이렇게 일렬로 내려가져 있는데 CT 사진에서 이 4번째와 5번째 뼈의 골절 부위를 알 수가 있고요. 우측 사진을 보시면은 다른 뼈들은 이렇게 차곡차곡 일렬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이 아랫뼈는 이 윗뼈와 다르게 뼈가 어긋나 있는 양상을 볼 그렇네요.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척추의 불안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불안정성이 있으면 뒤쪽에 내려가는 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쪽 팔이 저린다던가 혹은 마비가 진행한다던가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됐고 증상이 잘 호전이 되어가지고 퇴원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너무 다행이고요. 다음 환자도 역시 이제 큰 사고로 인해서 심각한 손상을 입은 분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교통사고로다가 이제 말하자면 차가 굴렀는데 심하게 다쳤어요. 척추가 완전 다 으스러져가지고 그냥 여기 올 때 상황을 아무것도 119에 그냥 실려만 왔잖아요. 그냥 상체 목소리만 있을 뿐이지 하체는 마비가 다 됐었어요. 거의 척추가 다 부서진 상태니까. 네, 양쪽 하지 마비에다가 이제 아주 심한 그 통증까지 우리 어르신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환자분도 사실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분이신데요.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이제 차가 전복될 정도로 교통사고가 아주 심하게 나서 오셨던 분이고요. 아까 전에 환자분이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하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감각이 계속 떨어져서 저희가 응급실에서 MRI나 그리고 CT를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원래 뼈랑 뼈 사이에 있었던 이런 디스크가 있어야 되는 부위인데 이 뼈와 이 뼈 사이는 디스크는 다른 위치와 다르게 디스크 자체 안에가 다 파열이 되고 짓이겨져서 디스크의 손상이 굉장히 심했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신경을 본다고 한다면 이 터진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있는 뼈와 인대들도 다 손상이 있어가지고 환자분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요. 우측에 우리가 이제 CT 찍었던 거를 이제 3D로 복원했던 사진을 보시면 이 좌측에 있는 이런 뼈들처럼 우측에 있는 뼈도 이어져 있어야 되지만 네. 이 뼈들이 다 골절이 되어 있는 양상을 아이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후관절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부위인데 네. 이 4번째와 5번째를 보면은 이 관절이 완전히 다 어긋나서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을 다시 맞추고 그리고 신경을 펴주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수술 이후에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를 걸쳐서 현재는 보행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네,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환자의 사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 10일 전부터 이 가슴이 약간 답답하니 그냥 숨 호흡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괜찮겠지. 하겠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밤에 한 10시 됐는데 이 숨이 탁 막히면서 이 가슴은 조여오는 거예요. 응급실에 왔어도 이 팔다리가 힘이 없고 몸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뭐 네. 척추에 발생한 질환 때문에 뭔가 폐렴이나 뭐 가슴 통증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환자분들이 마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에 대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던 거고요. 네. 이분 사실 기억에 저한테 많이 남는 분이거든요. 처음에 이분은 가슴이 아프고 내가 숨 쉬는 게 힘들다 그래서 응급실로 오셨고 저희가 심장을 보는 이제 심장내과에 입원해 계시다가 갑자기 열이 나고 폐렴이 발생해서 항생제 치료를 하시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중환자실에서 환자분이 항생제 치료 도중에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팔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신경외과로 이제 협진이 의뢰된 분이고요. 협진 당시에 일단 찍었던 MRI 사진이 있는데 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MRI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환자 얼굴, 입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는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척추뼈가 내려가는 길인데요. 이 뼈 앞쪽에는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 식도와 그리고 숨을 쉬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이 주변, 그러니까 뼈 앞쪽에 있는 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여기에 하얗게 생긴 부분들이 다 이제 고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름, 즉 농양이라는 것이 생겨서 앞쪽에 있는 기도 그리고 식도를 눌러서 가슴 통증과 그리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됐었고요.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어떤 고름들이 이 디스크를 다 녹이고 들어가서 뒤쪽, 목 뒤쪽에 있는 신경을 심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마비가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병원에서 조금 빨리 발견이 돼서 앞쪽에 있는 고름을 다 제거를 하고 뒤쪽에 있는 녹아있는 디스크 제거를 하고 뒤쪽에 있는 신경 누르고 있는 병변도 다 제거를 해서 재활치료 이후에 환자분이 마비에서 회복이 돼서 현재는 보행 가능한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대표적인 척추 질환과 또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환자의 케이스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요즘에는요, 네네. 그 허리를 이제 뭐 크게 절개하지 않고도 뭐 시술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치료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척추 내시경, 레이저, 신경근 성형술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죠? 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시경으로 보면서 우리가 신경 주변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척추 수술이나 시술의 추세가 조금 절개를 해서 우리가 조직 손상도 좀 적게 주자. 하지만은 효과는 좀 최대화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척추의 어떤 수술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과 그리고 환자분들의 예후가 좋아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최첨단 장비나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고 또한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시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술에 대해서 잠깐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피부를 통해서 가는 관이 들어가게 되고 그 관은 우리가 내시경으로 이렇게 직접 병변을 들여다보면서 고주파 열이나 수술 장비를 이용해서 파열돼서 터져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신경 감압을 할 수 있는 치료고요. 여기 이 관의 사이즈는 1cm보다 좀 작은 굵기에 내시경을 안으로 들여다보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동영상을 좀 보시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동영상 자체는 저희가 척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나 수술 관련된 동영상인데요. 우선은 이제 환자분을 국소 마취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허리에 이제 병이 있는 부위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관을 허리 쪽에다 삽입을 하게 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네. 이 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내시경을 들여다보는 관이지만 내시경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장비를 넣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수술만큼의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진이고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은 고주파 열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조직을 손상을 좀 적게 주면서 신경 주변을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꼭 고주파 열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집게 혹은 뭐 드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디스크 병변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마지막 요 사진은 지금 현재 디스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장비 발달로 인해서 요즘에는 척추 수술이나 혹은 시술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척추 수술도 이제 내시경으로 가능하다고 한 거니까 네네. 신기한데 네. 이게 이제 치료법이 모든 환자에게서 적용될 수 있나요? 네. 그 모든 수술이나 시술은 이 치료가 필요한 분을 선별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필요하신 분한테 치료를 하셨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건데요. 병원에 오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허리는 너무 아프고 네. 내가 이제 참고 살아야 되겠다. 이 나이에 어떻게 수술을 하냐. 어르신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마취에 대한 부담감도 커서 그냥 참고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시술 자체가 우리가 간단한 피부 마취로도 시술이 가능하고 전신 마취가 어려운 노약자분들한테 부담을 훨씬 덜어드리기 때문에 현재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협착증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젊으신 분들이 갑자기 디스크가 터져서 이제 수술을 고민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용적인 부분도 이제 신경을 좀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흉터를 좀 작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정상 구조물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으로 현재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의 적응증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가 조금 나와 있다던가 혹은 조금 돌출이 돼 있다던가 팽윤이 돼 있는 경우에만 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장비가 많이 발달이 돼서 아까 전에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크게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 혹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 시술로 인해서 이제 허리 통증에서 해방이 되신 이런 분들도 좀 네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례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사례를 준비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사진상으로 보여드려야지 이 시술 자체 어떤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준비를 했던 거고요. 네. 우선 첫 번째 사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41세 여자분인데 갑자기 발생한 왼쪽 다리가 너무 저리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해서 오셨던 분인데요. 이 MRI에서 이 뼈와 뼈 사이에는 이 디스크가 뒤쪽 신경을 누르고 있고 옆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신경이 눌려 있는 사진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여자분이기 때문에 어떤 흉터나 미용적인 목적을 고려를 해서 내시경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아까 눌리고 있었던 디스크는 제거가 되고 신경이 펴져 있는 모습과 네. 신경 지나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 그런 사진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아주 말끔하게 이제 치료된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네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환자분일까요? 네, 좀 전에 환자는 단순히 아파서 이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네. 두 번째 환자분은 36살 젊으신 분인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생기고 내가 대소변을 잘 못 보겠다 해서 오셨던 분이거든요. 병원에 오셨을 당시부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서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좀 전 사진과는 좀 더 심하게 더 심각하네요. 예.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눌려져 있는 사진과 옆쪽에 보신다 하더라도 원래 동그랗게 하얗게 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터져 나온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거의 형체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열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도 국소 마취를 하고 병변으로 내시경을 진입을 해서 디스크를 제거를 했는데요.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던 이 부위는 디스크가 다 제거가 됐고 아까 전에 형체가 보이지 않았던 동그란 하얀색 신경도 지금 형체가 보이는 것처럼 시술 자체가 잘 끝났다고 끝난 사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시술을 받고 나면 이제 통증이 아주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약간 방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시술 후에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시술하고 통증이 좋아졌다고 저희가 다 나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수일에 걸쳐서 우리가 서서히 아물게 되고 또 아물기 전에 다시 손상을 받게 되면 상처가 벌어지고 치료 기간이 지연되는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상처 부위가 다시 재발을 하게 되고 재발하게 되면은
시술이 그 병변 자체가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하고 첫째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는 그 1주일에서 3주 정도까지는 무거운 물건을 든다던가 혹은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것이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자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척추에 좋은 자세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척추에 좋은 자세를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제 평생 그거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척추 관련해서는 개개인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이 좀 많이 부족을 하고 맞아요.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에서 해결하지만은 해결된 후에는 스스로의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자세에 대해서 사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세의 기본은 쉽게 말씀드리면 요추의 그 전만부를 유지를 하는 건데 이 전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활이 휘어진 상태처럼 우리가 이제 허리를 폈었을 때 손으로 만지면은 이 허리가 휜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는 우리가 꾸부정한 자세는 지양을 해주시고 이렇게 허리를 피고 차렷 자세로 전방을 주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허리를 바로 편 자세에서 이렇게 등받이 의자가 있는 부위에서 앉는 것이 좋은데 특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양반 다리로 바닥에 주로 많이 앉는다던가 혹은 소파를 앉아서 자세를 비스듬하게 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는 것처럼 물건을 들 때 이렇게 고관절과 무릎을 이용을 해서 허리를 핀 상태로 물건 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엎드린 자세에서 일을 했을 때도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것보다는 허리의 어떤 그 전만부를 유지를 하면서 전만을 유지를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어떤 자세들을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런 자세들이 생활화되고 우리가 습관화되다 보면은 굳이 병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한 허리를 요즘 100세 시대니까 네. 올해까지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박경덕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허리 통증과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척추 질환은 이 치료 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관리에 소홀해질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재발이 됐을 경우에는 치료의 과정들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열심히 또 운동하고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